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추론할 수 있다입니다. 특히 이 부분 중점적으로 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와 생명체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을 해석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좀 필요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첫 시간에는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빅뱅. 자, 이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빅뱅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다뤘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쿼크라고 불리우는 물질과 렙톤이라고 불리우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쿼크와 렙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이루는 것이 두 가지 있었죠.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대략 예측은 14개당 2개씩 7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봤었고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물질의 핵이었습니다. 핵. 물질을 원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을 구성하게 되면 이 핵이 주변에 지나는 전자를 포획해서 안정적인 형태를 구현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원자라고 불렀죠. 원자. 그리고 참고로 이 과정, 핵이 전자를 포획해서 안정화되고 원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빛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자, 이때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원자가 첫 시간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와 헬륨이었죠. 자, 이 수소와 헬륨이 초기 우주에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요.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수소와 헬륨들은 서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를 당기게 됩니다. 서로를 당기게 되면 이 녀석들이 수축하게 되겠죠. 수축하게 되면 크기가 감소하니까 반대로 밀도는 증가하고요. 밀도가 증가하면 이것과 함께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충분한 온도가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빛을 내게 되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우리는 그것을 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성운으로부터 별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운으로부터 별이 탄생하면 별이 막 빛을 내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별이 중력에 대응하는 힘을 이렇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사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중력과 복사압이 평형을 이루면 별이 안정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별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영원히 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수소를 바탕으로 핵융합이 이루어지다가 수소가 대부분 헬륨으로 바뀌어서 수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결과 핵융합도 사라지게 되겠죠. 핵융합이 사라지니까 빛도 사라질 거고, 빛이 사라지면 이렇게 별이 수축되는 걸 막아주던 복사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복사압이 사라진다라고 해도 중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또다시 중력에 의해서 축소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밀도가 충분히 커져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다음 단계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헬륨을 태울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탄소와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쭉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 내부에서 철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철이라는 물질이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핵융합을 잘 안 합니다. 핵융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현상에 의해서 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까지 만들어진 행성들은 더 이상 핵융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별이 죽는 과정이 나타났었죠. 그 과정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렀고요. 초신성 폭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을 생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물질. 그래서 철까지는 여기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철 이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인데요.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자, 지구에 있는 물질 중에 지난번에 철보다 무거운 대표적인 물질들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 우라늄, 금, 납.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지구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물질들은 태양에서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별에서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과정인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태양계와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 별의 잔해에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원시태양이 형성된다입니다. 원시태양이 형성된다. 왜 회전하냐 하면 이 회전하는 것은 중력의 영향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 쉽게 생각해서 우리 화장실에서 변기물 내리면 돌아가죠. 그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면 쭉 빠지지 않고 이 물이 돌면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 회전하면서 형성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시태양은 중심부의 중력 수축으로 수축이니까 크기 감소, 밀도 증가, 그리고 밀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수소핵융합, 현재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빛을 낼 수 있고, 빛을 내면 이제 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태양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면서 원시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시태양 주변을 회전하던 원시원반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행성체. 요것도 좀 보면은 초기에 원시별이 있었을 겁니다. 이 원시별은 태양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폭발하겠죠. 폭발. 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면 이 원시별을 이루고 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질 겁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퍼질 거고요. 자, 이렇게 퍼졌던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물질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력이 작용하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중력이 작용하면 이 녀석이 뭉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고요. 이 회전을 중심으로 한 원반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반 내부에 있는 여기 있는 물질들, 여기 있는 잔해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다시 이렇게 뭉칠 겁니다.
자, 다른 색으로 좀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져 있었던 잔해들 중에 대부분은 다시 중심부로 뭉쳐서 중심부에서 이렇게 뭉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 뭉친 녀석이 다시 원시 태양을 이룰 것이고요. 원시 태양을 이루고 남은 나머지 잔해들, 여기 있는 잔해들이 스스로들 뭉쳐서 덩어리질 겁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이 덩어리질 건데 문제는 질량이 충분하다면 내부의 핵융합을 통해서 별이 됐을 건데 불행히도 여기 있는 녀석들은 질량이 부족해서 그 결과 별은 못 되고요.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은 못 되고 그냥 미행성체라고 불리우는 작은 덩어리들로 다시 뭉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지구 등의 원시행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돌을 했겠죠. 소행성 하나만 충돌해도 지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 화성의 한 6분의 1 정도,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 이런 행성들이 충돌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지구는 뜨거운 마그마 상태로 존재했을 겁니다. 충돌 과정을 거치면서. 자, 그러면 이 뜨거운 마그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 떠올리면 쉽냐 하면은 비커에다가 비온 날 흙탕물을 이렇게 담을 거예요. 흙탕물.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뿌연 상태를 유지했었겠죠? 자, 그런데 흙탕물을 담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에 있었던 성분들 중에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비교적 가벼운 물질인 물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층이 이렇게 나뉠 겁니다. 자, 초기 지구는 마그마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액체라는 것이죠. 흙탕물하고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 물질들 중에서 비교적 무거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아래로. 여기 있는 녀석들은 아래가 이쪽 방향일 겁니다. 여기에선 이런 쪽으로. 그러면 무거운 물질들은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겠네요. 자, 근데 별 내부에서 태양이 있기 전에 있었던 원시별에서 무거운 물질 만들어진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이었었죠. 그래서 철들이 중심부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 여기 있었던 비교적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가벼운 물질들은. 그래서 가벼운 물질들이 여기 존재할 건데요. 이 가벼운 물질의 대표적인 녀석이 산소나 규소입니다. 그래서 철은 중심부로 뭉쳐서 하나 더 굳이 언급을 하자면 철 그리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부로 뭉쳐서 핵을 이루게 되고 비교적 가벼운 물질인 산소나 규소와 같은 물질들은 지각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력의 영향으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 지각을 형성하였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태양계를 만든 거대한 성운이 수축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수축하게 되는 까닭은 바로 중력 때문이죠. 중력 다른 이름으로 만유인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만유인력에 의해서 거대한 성운이
수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원시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만들어진 작은 물체입니다. 작은 물체. 큰 덩어리, 원시 태양이 아니고 작은 물체. 이 녀석을 우리는 미행성체라고 불렀죠.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원시 행성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비율이 다른 까다. 이해되나요? 자, 먼저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주 초기는 빅뱅이었고요. 빅뱅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 녀석들이 진화를 거쳐서 원자를 형성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원자는 두 종류 있었죠? 수소 그리고 헬륨. 자,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것,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바로 원시별이죠. 원시별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죠. 원시별은 죽었습니다. 이미. 원시별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사라지고 나서 지구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원시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선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른 이유입니다. 원시별 단계를 거쳐서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 만들어지기 전 단계이냐.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건들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고 원소를 기원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역시 퀴즈로 제시할 겁니다. 과제 퀴즈로서 아래쪽에 제시가 될 건데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체를 하나 정합니다. 물체. 예를 들어 연필심. 이렇게 뭐 다른 물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찾아냅니다. 이 연필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원자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자들을 이용해서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 내부 핵융합인지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신성 폭발인지 요거를 구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예시 하나 보겠습니다. 답안 예시. 참고로 연필심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었죠. 그러면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연필심은 구성하는 탄소, 별 내부 핵융합으로 만들어짐. 그렇죠? 자, 그래서 물체를 찾고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를 찾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래서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과 규칙성 중에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수업 마치겠습니다.